저희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정말 그냥 눈치 보기에 극강이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보합. 뭐 이거는 강보합이라고 붙이기에도 참 민망할 정도의 보합 수준이죠. 그래서 다우존스는 0.02% 올랐고요. S&P 500도 0.07, 나스닥도 0.0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0.1%도 채 오르지 못한 그냥 정말 그냥 보합이에요. 아무래도 이번 주 수요일 날 FOMC 회의 앞두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점도표 나올 거고 뭐 기자회견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고 뭐 이러니까 그냥 바짝 그냥 움츠리고 있는 뭐 그런 미국 증시의 흐름들입니다. 게다가 월요일에는 뭐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고요. 뭐 실적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시장의 시선은 FOMC 회의에 쏠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일단 동결은 확실하고 그 외의 내용들은 뭐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일단 뚜껑이 열려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 보자. 뭐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모든 관심이 FOMC 회의에 쏠려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월가에서도 그냥 다양한 이 멘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둔 월가의 말말말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뱅크레이트의 최고 재무분석가 그렉 맥브라이드라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 높은 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연준은 아직 승리를 선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 높다라고는 언급은 했지만 그럼에도 연준은 이 멘트를 통해서 승리를 선언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유가라는 너무 큰 이슈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마디 거들었고요.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점도표는 아마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데 다 표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자기가 봤을 때 한 열의 아홉은 연내에 한번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이 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것은 반드시 그렇게 간다가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긴축은 이제 끝났다 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가고 있고 너무 정말 그 뜨거웠던 노동시장의 열기는 이미 뭐 식어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분명히 완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4분기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부담이다. 그래서 계속 어떤 그냥 시그널로 우리 아직 끝 안 났어 라고 시그널은 주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자, 그럼 이 야데니 리서치의 사장이죠. 에드 야데니 뭐 공동 설립자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연준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이 불황 경기 침체가 올 텐데 경제 전반에 걸친 그런 경기 침체는 우리는 이미 피했다. 앞으로 점진적인 불황, 그러니까 그냥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뭐 이 부분에서 먼저 좀 침체를 겪고 그다음 이 영역으로 넘어오고 뭐 이러면서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의 점진적 불황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뭐 연착륙도 이거의 하나의 일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 불황, 그러니까 이거는 극심한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은 완벽한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완화 국면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물가는 잡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걸 연준이 해냈다. 다들 연준 니네 긴축 너무 심하게 하느니 뭐 시간 못 맞췄느니 비난들을 많이 하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연준은 정말 어려운 걸 성공적으로 잘 해냈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FOMC 회의, 긴축 정책에 대한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 그냥 이 윤곽은 조금 잡혀요. 그죠? 연준이 우리 이제 승리했습니다. 선언은 못하고 아마 점도표상 한 번 더 인상할 거야 이런 여지는 남기지만
이제 거의 다 왔고 경제 상황은 큰 침체를 겪지 않으면서 이제 물가는 서서히 잡아가는 이런 흐름. 그죠? 요 세 사람들의 뭔가 의견들은 다른 것 같지만 종합해 보면 그런 느낌이 공통적으로 좀 나온다라는 거,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짜 봐야 할 건 닥터둠, 네, 대표적인 닥터둠이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장에 상당한 경고의 메시지를 좀 날렸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미국 주식 팔아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증시는 1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증시가 10% 하락하면 더 어려운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보다 더 안 좋을 거야. 그나마 미국이 견고한데 미국 증시도 10% 빠질 거야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은 어떤가 봤더니 인구 고령화, 그리고 공급망 차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뭐 미중 간 갈등일 수도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결국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고, 이건 그러면 높은 인플레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다. 이건 결국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지금 2%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거는 불가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요소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뉴노멀, 새로운 표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약 3에서 4% 정도로 이제 높여야 한다라고 이분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목표치 2% 주장을 하면서 뭔가 정책을 세우고 이거는 뭔가 균형을 못 찾을 수 있다라고 이분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내년 초, 뭐 이르면 1분기 후반, 뭐 2분기 이때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있는데 다 틀렸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진짜 빨라야 내년 한 중반쯤 돼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국제 유가로 인해서 고개 들고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남아있다고 봐야 된다. 앞서 이제 월가의 의견들과는 좀 다른 의견이에요. 이분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분은 확실히 그래도 미국이 상황은 좀 더 낫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 중앙은행 20이라던가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 BOE 얘들은 얼마 전에 계속 이제 긴축의 종료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 금리 상황을 유지를 한다면은 인플레 목표치에 어느 순간 도달할 수 있을 것이야 라면서 이거는 긴축 종료를 이제 거의 시사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 중앙은행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신호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여기서 금리 인상 중단하지? 그러면 너희 스태그플레이션 맞게 될 거야. 우리가 진짜 경제 상황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막 오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뭐 물가와 경제 다 잃지 말고 그냥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더 하면서 일단 물가를 잡는 게 낫다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과 이 영란은행의 영국 중앙은행에는 그러한 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변수를 보고도 좀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오는데 이분은 닥터둠이에요. 시장에 대해서 늘 먼저 보수적으로 보고 더욱더 신중하게 보는 뭐 그런 분의 맥락에서 또 나온 멘트들이라는 거. 하지만 이분의 어떤 영향력을 고려할 때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분이 워낙에 뛰어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티그룹에서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100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또 내놨습니다. 시티그룹의 에드워드 모스 이 원자재 부문의 글로벌 책임자인데요.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연장을 했어요. 특히 러시아는 이제 수출을 줄이는 부분이었죠. 이것 때문에 단기간 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간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한 1.5% 또 상승하면서 92점 거의 2달러에 육박을 했습니다. 또다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 또 경신을 했고요. 브렌트유도 전일 대비 0.7% 오르면서 지금 94.6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역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국제유가를 상당히 높게 보네. 그럼 이거 인플레 되게 우려되는 건가라고 했는데 그 밑에 반전이 나와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내년 더 큰 하락을 의미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얘들이 이제 공급에서 흔들어 버리니까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지만, 사실 추세적으로 국제유가는 내리는 게 맞고, 이번에 100달러 탁 내리면 그 적정가로 찾아가려면 하락폭은 더 깊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90달러 이상 수준은 지속 가능성이 불가하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왜? 수요보다 공급 증가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상황 흐름이나 어떤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수요 전망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오펙에서는 계속 이제 공급 줄이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요 나오고 이러면 공급 부족 될 거야라고 하면서 약간 유가 오를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또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이 시티그룹은 그와 반대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오히려 공급이 더 초과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단기적으로 찍고 푹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가 앞으로 좀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되는 그런 전망 내용이었습니다.